오랜만입니다. 개그맨 박수홍 씨입니다. 이 박수홍 씨의 가족 횡령 사건은 이 사건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친형의 60억 원대 횡령 혐의 의혹이었죠. 그런데 이 의혹이 불거진 지 4년 만에 오늘 박수홍 씨 친형 부부에 대한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1심과 많이 뒤집혔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듯이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평생을 부양했습니다. 청춘 바쳐 열심히 일했던 많은 것을 빼앗겼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항소심 첫 재판인데 좀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혹시 여전히 회사 돈 횡령 혐의 부인하고 계시는? 이 친형이 박수홍 씨 몰래 회사 돈을 어마어마한 수십억 원대를 횡령했다는 얘기, 기억을 되살려 보겠습니다. 박수홍 씨 친형에게 1심 징역 2년이었고 친형 부인은 무죄였어요. 근데 허주연 변호사님, 1심에서는 구속이 안 됐었던 친형인데 2심에서 형량이 1년 6개월이 늘어나면서 법정 구속이 됐고 친형 부인은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이게 1심에서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보다 이 대폭 축소된 혐의가 인정이 되면서 승리감에 도취한 이 피고인들이 끝까지 2심에서 반성하는 낯빛을 전혀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이나 변제를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은 점을 판단한 항소심에서 엄벌에 처한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양형이 친형 같은 경우에는 1년 6개월 늘어났지만 이게 액수에 관한 양형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는 양형 범위 내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형량이 1년 6개월이나 올라가면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봐서 법정 구속까지 이어진 상황으로 보이고, 친형 부인 같은 경우에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데 대해서 자신은 전혀 몰랐다라고 변명한 부분이 1심에서 받아들여졌지만 2심에서는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등기 임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랐을 리가 있느냐. 그리고 그 회사 카드로 쓴 돈이 회사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아이들 키즈 카페, 미용실, 백화점 이런 데였던 거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누가 봐도 이거는 법인 카드를 유용한다는 걸 몰랐을 리 없다라고 봐서 이거는 완전 혐의가 뒤집혀서 무죄에서 유죄로 지금 선고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든 양형 기준이 가족회사라는 내부 구조의 어떤 관리상의 허점을 악용해서 분식회계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수법까지 동원해서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그리고 이 동생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변명하면서 나는 이런 거 개인 용도로 써도 되는 건 줄 알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했고, 심지어 유죄가 선고된 이후에 항소심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부모님까지 증인으로 부르면서 특히 지금 1심과 2심 사이에서 친형 부인은 박수홍 씨와 그 아내에 대한 어떤 허위사실 유포 이런 것들로 해서 명예훼손죄로 벌금까지 선고를 받았거든요. 기억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모두 다 고려를 해서 똑같이 친형 같은 경우에는 유죄임을 인정하면서도 더 형량을 높게 받던 것이고 친형 부인 역시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봐서 무죄에서 유죄를 선고해서 엄단에 처하겠다는 재판부 의지가 드러난 사건이라는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요. 변명으로 일관했다, 죄질불량하다, 박수홍 씨 친형에게. 그래서 아예 바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친형은. 형수도 이게 사실 그 법인카드 관련해서 저희가 뉴스탑타임 수차례 얘기했습니다만 박수홍 씨가 방송에서 열심히 번 돈을, 그러니까 박수홍 씨 모르게, 그러니까 삼촌 모르게 조카가 많이 썼다, 이런 얘기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히고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용 유죄.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카메라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저 장현주 변호사님 아예 이건 말이 안 된다, 꿈이라고 말해달라, 오열하면서 저 항소심 재판부 주변이 이제 발칵 뒤집혔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전혀 예상을 못한 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박수홍 씨 형수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남편이 배우자도 지금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항소심에서는 형이 더 깎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일반적인 형사 절차에서는 1심보다는 2심, 항소심에 가면 또 형이 좀 낮아지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고 또는 대부분 같은 비슷한 형으로 유지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형량이 늘어나고
불구하고 또 법정 구속까지 시킨다라는 부분들은 아마 예상을 전혀 못한 것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나 재판부로서는 아마 죄질이 불량하다라는 점을 좀 따져본 것 같고요. 예. 특히 법정 구속까지 시켰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하게 보고형을 선고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형수에 대해서도 1심에서는 무죄였지만 이 부분이 다 뒤집혀서 물론 집행유예로 뭐 구속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일단 유죄 선고를 받았다는 점, 이 점 모두가 지금 예상을 못한 상태 아니었나라는 생각 듭니다. 뭐 너무 힘들어서 못할 것 같다. 이건 잘못됐다. 꿈이라고 말해달라. 뭐 본인은 본인 스스로 억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이 친형의 횡령 혐의에 대해선 거의 전 국민 대부분이 알 정도로 그 내막의 속속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글쎄요. 이제 법적 항소심의 판단에 대한 박수홍 씨의 생각도 꽤 궁금해집니다. 친형은 법정 구속, 박수홍 씨의 형수도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힌 오늘 항소심 결과 핵심 내용만 짚어봤습니다.